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4.2%를 달성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 등 재정 정책을 동원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완전한 경제 회복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그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이 아무래도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 4.2%입니다. 네. 달성을 하면 11년 만에 4%대여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하는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정부도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경제 모형을 돌려본 결과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국내 여러 연구기관과 국제기구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치도 대개 4%를 넘어 4.23% 정도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투자은행, IB라고 하죠. 투자은행 8개 전망은 저희가 평균해 보니까 4.4%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도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근거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먼저 아시다시피 1, 4분기에 우리의 경기 회복 속도가 저희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그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출을 하나만 보더라도 지난 5월 달에 월별 수출액이 45.6%가 늘어났는데요. 이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세계 경제 성장률도 올해 6%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하는 등 세계 경제 자체가 V자 반등을 하고 있고요. 우리 수출의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에 특히 이와 같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며칠 후에 발표하게 될 정부의 2차 추경의 정책 지원 효과도 이와 같은 성장률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 항상 이렇게 목표를 세워두면 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세계 각국이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다시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물론 우리 경우 방역이 그나마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잘 통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같이 또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서 글로벌 방역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전망한 데는 우리의 방역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있고요. 진짜 이 세계 방역 상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상하방 요인을 고려한다면 극단적으로 정부의 이러한 예측에 좀 다른 경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로서는 방역 상황이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가장 적절하게 통제되도록 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같은 확산과 같이 이러한 하방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고요. 사실 우리의 경우 이미 아시다시피 어제 기준으로 이미 인구의 30%가 정도 되는데요. 네. 1,526만 명이 1차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속도로 접종을 진행해 나가고 특히 계획대로 11월 이전에 집단 면역이 잘 구축이 된다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사실 요즘 많은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물가입니다. 이렇게 장을 보러 가면 그 체감 물가는 더 높아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재정 확대 정책을 하면 이 물가 상승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더 물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5월 달에 물가가 2% 이상 상승하면서 아마 국민들께서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석유류와 같은 해외 자원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서 물가가 2%를 좀 넘긴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는 정부가 예측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이 되면서 2%를 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연간 전체적으로는 네. 올해 1.8% 정도의 물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 저희 정부가 제시를 했고요. 그와 같은 목표가 달성되도록 정부로서는 최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에 의해서 진작 대책도 하고 또 추경도 하면서 물가를 자극할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추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정부가 목표로 했던 2%의 물가 수준 이내 관리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요. 추경의 상당 부분이 사실 국민지원금처럼
이전 재원 지출인데요. 이런 이전 지출 재원들은 사실 물가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올해 정부가 설정했던 그런 2% 이내 이 물가 수준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정책이 아무래도 내수 살리기가 중점이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 총리,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비장의 무기 있으십니까? 예,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비 바우처라든가 쿠폰을 활성화한다든가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도 오히려 추가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 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생소비 지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추경에다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같이 반영이 될 텐데요. 그동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소비를 상당 부분 저축해됐던 소비 여력을 좀 활용해서 지난 2, 4분기에 카드를 소지하신 분이 2, 4분기에 평균적인 소비 지출보다도 일정 금액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를 캐시백으로 해드리는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인데요. 네. 아마 이 제도를 통해서 옛날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인데 이와 같은 소득 보조가 아니고 소비를 더하면은 거기에 따른 캐시백이 되는 소비 보조 방식으로서 저는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이번에 하경정에서 그리고 추경에서 큰 의미를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상생 소비 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정부로서는 이거에 의해서 아마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 캐시백과 관련해서 이 소득이 줄어든, 소득 자체가 줄어든 저소득층은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이다. 이런 지적 하나랑요. 그리고 백화점 등에서 쓰는 것은 제외가 돼서 진짜 소비 진작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의문도 나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번에 상생소비 지원금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화점이라든가 전문 매장과 같은 그런 곳에서의 사용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정부가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생소비 진작이 사실은 사치품이라든가 고가 제품에 몰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역 골목 상권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그와 같은 소비가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캐시백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걸 설계하면서 그렇다면은 정말 소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이와 같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론이거냐 추경 사업을 검토하면서 별도의 지원 대책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지만 네. 아마 활용에 제약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트랙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자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이 바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일 텐데요.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들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번에 피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해서 정부로서도 몇 차례 추경 상생 소비 진작이 사실은 사치품이라든가 고가 제품에 몰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역 골목 상권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그와 같은 소비가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캐시백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걸 설계하면서 그렇다면은 정말 소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이와 같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론이거냐 추경 사업을 검토하면서 별도의 지원 대책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 저소득층의 경우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지만 네. 아마 활용에 제약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트랙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자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이 바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일 텐데요.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들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무래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번에 피해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해서 정부로서도 몇 차례 추경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사업을 검토하면서 이와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과거 피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과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문제가 국회에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와 같은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향후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금지 업종이라든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 재원을 드리게 될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지원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이 손실금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 과거에는 직전 1년 정도에만 공제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과거 2년으로 그 소급 기한을 한시적으로 높였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다시 말해서 올해 손실금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제를 과거 2년으로 소급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대책에서는 15만 개 일자리 창출 가장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민간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 창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정부가 지난 1차 추경 때도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6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걸 발표한 바 있고요. 이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적어도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대부분 그렇게 일자리를 만든다면 정부 재정에 의한 직접 일자리 아니냐 하는 지적이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4월 달과 5월 달에 취업자 증감이 각각 60만 명이 넘었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정부 재정에 의한 직접 일자리도 있지만 네. 적어도 그 같은 늘어난 일자리 중에 절반 정도는 민간에서 창출된 일자리로 저희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 일자리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제가 부인할 수 없고요. 최근에 와서 민간의 일자리가 아주 좋은 일자리 창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15만 개의 일자리가 노인과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한 직접적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네. 또 청년과 같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AI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좋은 일자리 경험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역대 최장수 경제 사령탑으로서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최장수 부총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언론에서 관심이 많은 용어고 네. 저로서는 뭐 최장수 이건 아니건 크게 관여를 하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다만 저로서는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라서 국민 모두가 힘든데요. 이와 같은 코로나19 위기라고 하는 긴 터널을 국민과 함께 그래도 극복해 나간 장관으로서 부총리로서 네.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로서는 앞으로 다짐 또는 과제로 본다면은 올해 코로나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고 정말 완전한 경제 회복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요. 저는 여기에 더 욕심을 낸다면 네. 우리 경제가 이번에 단순히 경제 회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포착을 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좀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우리 경제 구조를 대전환하는 데 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부총리님의 소망, 모든 국민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